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란 미국 진출 3수 도전 막판 보완 절차 총력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타이베이 미팅 이제 신청 이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전일 대비해서 3% 하락한 47,9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관련된 기사 이제 두 가지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리보세란 관련해서 미국 진출 3수 도전 막판 보완 절차 총력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면 뉴스핌에서 5시에 오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도전, 지금 홀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를 하기 위해서 리서브미션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 그 잡기 위해서 항서제약이 이 6월 19일에 타이베이 미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로 엘레바 테라피틱스도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타이베이 미팅은 FDA로부터 신약 승인이 거절받은 이후, 그러니까 홀드되어 있는 상태를 재개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보완 방향을 논의해서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예. 그래서 7월 중에 미팅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그냥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 드리면, 요거는 이제 FDA 그 자료입니다. FDA에서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부분, 스폰서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인데, 자, 이렇게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미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어세싱 미팅 리퀘스트를, 그러니까 미팅 신청 제안 관련해서 평가를 먼저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리서브미션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출하면 바로 뭐 리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억셉턴스 레터가 같이 평가하듯이, 여기도 보면 이제 CBER이나 CDER, 디비전 디렉트나 디자이너가 이제 이 리시브드 미팅 이제 요청을 받는 대상자가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요 미팅을 홀드할 건지 아니면 스폰서한테 이 이제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을 그랜팅 인정한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요 부분들을 타이베이 미팅을 수령한 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부분 의사를 표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팅이 디나이드 될 수도 있고 미팅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다음 순서에서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미팅 신청한 부분이 19일이잖아요. 19일이니까 2주 안에 FDA로부터 어세싱 평가를 받아서 디나이드 하든지 그랜티드 한 부분의 레터가 온다, 이렇게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완 방향을 논의 검증해서 리서브미션을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FDA가 이 부분의 어떤 평가를 먼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자료를 제가 좀 참조를 해드리면, 자, 이 보면 타이베이 미팅이 크리티컬 패스 미팅이다. 그리고 미팅아 헬드 위딘 30일이죠. 그러니까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벌어져야 되고 14일 이내에 그 미팅을, 그러니까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도 이제 해야 되고, 미팅 날짜가 정해지면 정해지면 또 2주 이내에 그 스폰서는 미팅 자료를 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밑에 내용을 조금 뭐 참고해 보면, occurred, 이 타이베이 미팅은 이럴 때 발생한다는 거죠. 클리니컬 홀드, 지금은 클리니컬 홀드 상태입니다. 홀딩 임상을 뭐 홀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진행 자체가 홀드되어 있는 상태죠. 아니면 이제 리플스트 파일링은 파일링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뭐 NDA 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리서브미션을 넣었을 때 이 파일링이 되어야 리뷰로 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거절당했을 때 타이베이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입 A 말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 C 같은 경우는 뭐 75일 이내 기간이 좀 더 길죠. 그래서 급박하게 진행될 때는 타입 A 미팅이다 보시면 되겠고, 준비 과정에서 좀 참조를 해보시면 성공적인 이제 FDA 미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5단계의 부분들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이제 FDA에서 엑스퍼트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25년 동안 이런 이제 뭐 저분자 합물질 관련되나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경력이 있는 엑스퍼트 스피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보시게 되면 미팅을 준비하고, 그럼 지금 뭐 항서제약이나 엘레번이 그 준비를 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리허설도 해야 되고, 그 미팅을 이제 진행하는 단계, 그 다음에 디브리핑하고 임플리멘탈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게 되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있습니다.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정중해야 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언티스트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명확해야 되고, 신뢰 있게 해야 되고, FDA의 랭귀지를 이해해야 된다. FDA가 어떤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FDA의 어떤 레귤레이션이라든지 미팅에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브리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인트 오브 뷰, 관점 관련되는 부분에 리뷰의 어떤 부분에 의견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팅의 대상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 그만하면 안 되고 에로건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정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정보 관련되는 부분을 묻혀도 안 된다는 거죠. 논점에서 이제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매력적이고 정책적이었고, 뭐 그 다음에 협상적인 관련되는 부분이 뭐 있는 부분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정보를 숨긴다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팅에서. 그 다음에 뭐 CEO를 데리고 간다든지 변호사를 데리고 가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갑작스럽게 제시한다든지 미팅의 목적을 바꾼다든지 이런 일들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권고하고 있죠. 그만큼 FDA 미팅은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FDA 어떤 간행이라든 습관을 잘 이해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리고 FDA에 보냈기 때문에 뭐 지금 19일로 보게 되면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이 미팅이 받아들이지면 그 날짜가 이제 나오는 지점이 다음이나 그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가 되면 준비를 더 해서 미팅 날짜까지 해서 이제 미팅이 진행되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그 미팅을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미팅 일자가 보내지는 뭐 레터가 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월 달에 그 CRA를 두 번째를 받고 여전히 CMC 관련해서 세 가지 폼 483 관련해서 옵저베이션 받았는데 뭐 멸균이 아니라면 유관 검사라든지 그 공정 관련되는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에 전산화 관련되는 부분 다 이제 밸리데이션 하면 시간이 요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FDA는 마지막 지적사항의 보완, 이제 이렇게 뭐 모호하게 뭐 이야기하기보다는 뭐다라고 이야기를 카테고리를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항서제약이 뭐 이야기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야기를 어차피 폼 483은 인터넷에 다 지금 알려져 있는 바잖아요. 그럼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이제 유관검사 같은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되는데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이 시간이 길게 소요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미팅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투자자나 시장에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은 FDA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해서 밸리데이션하고 뭐 테스트를 마쳤다. 지금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테스트를 마쳤다. 항서제약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추후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FDA에다가 뭐 미팅을 제출했다. 그 다음에 기업으로부터 보완 자료를 받으면
예, 그러니까 이제 리서브션 이제 신청을 그러니까 NDA에 준하게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서류상으로 이제 끝나는 것은 클래스 1 2달. 그 다음에 실제로 다시 가서 실사를 해야 되면 6개월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클래스 1이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2로 준해서, 지금 진행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전인 만큼, 시간이 요구되더라도 정확하게 시장에다가 뭐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이 그 테라피틱스의 임상 실패와 더불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해소하는 것이 가장 뭐 우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리보세라닙이 이제 17년간 뭐 금액으로 보면 6천억 넘게 일단은 비용을 투입해왔고 이게 다 이제 유중 아니면 BW, CB로 이런 걸 통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내어서 지금 진행을 해온 만큼 마지막 이제 뭐 약의 안전성, 유효성은 여전히 지금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부분의 문제를 항서제약도 이제 이런 FDA 승인을 신약으로는 처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시행착오가 있습니다만 이번 도전을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또 시장과의 소통도 하면서 지금 진행을 뭐 하는 방향이 되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의 허가 여부는 뭐 병용 임상 확장 결국 이제 간암뿐만 아니라 시장이 가장 큰 뭐 폐암이라든지 여러 이제 고용암 쪽의 확장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간암은 사실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항서제약 입장에서 보면 캄넬리주맘의 적용을 봤을 때도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FDA 도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FDA와 어떤 공식적인 미팅 중에 유행 중 하나, 그러니까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데 앞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개최되고 14일 이내에 리퀘스트를 디나이나 그랜티드 관련되는 부분을 보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팅 날짜가 잡히고 끝나고 나면 또 포스트 액션 레터가 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항서제약이 언제까지 리서브미션 한다 이런 일정이 나오면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폭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7월 달에 HLB 그룹 전체적으로도 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본토에서는 다수의 고용암에서 지금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매출을 누적해서 리보세라닙도 그렇고 캄넬리주맙도 만들어내고 있고 항서제약은 항서제약의 매출액의 40%를 차지하는 메인 약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이번에 타이베이 신청했다는 말은 항서제약도 적극적으로 FDA 관련된 허가의 어떤 의지를 표명한 부분이니까 이게 가장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심으로 이제 다음 주 늦어도 뭐 그 다음 주까지 FDA 어떤 미팅 관련되는 부분에서 승인 여부, 그 다음에 미팅의 날짜가 잡히는지 이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1.64% 하락했고요. 홍콩 시장에서는 4.96%로 장대 연봉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틀 올라갔다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계속 이제 수급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거래량도 100만 주 넘었습니다만 공매도가 최근 들어서 가장 세지요. 예, 그만큼 지금 테라피틱스 임상 실패 관련되는 영향이 그룹주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월 24일 화요일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445만 주죠. 이 부분이 이제 추 후반에 계속 늘어날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다시 보시게 되면 수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이후부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의 압박이 현물과 더불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LB 주가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가
그 뒤로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내려가면서 이번 주 초후반, 중반 넘어가면서 오늘도 5만원대를 회복을 못하면서 지금 47,000원, 뭐 그 다음에 이제 종가상으로는 47,900원, 애프터마켓에 좀 더 빠졌죠. 50원 정도 더 빠지는 어떤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뭐 보시면 프로그램하고 외국계 쪽에 기관 쪽 수급은 여전히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나오면서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공매도 쪽인 모건스탠리, JP모건 여기에서는 매도, 공매도 쪽인 신한과 한국에서는 뭐 반대로 조금, 이 매수는 순수한 매수라기보다는 이제 공매도 쪽 관련되는 이제 커버링 매수 밑단에서 뭐 하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뭐 진성 매수는 아니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46,500원 하한가까지 갔다가 그 다음 날에 이제 뭐 그 올라왔던 이런 흐름들에서 이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역대로 뭐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는 항상 많이 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반등을 했던 부분이고, 이 7월달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기대감을 NK 테라의 어떤 영향을 벗어나는 흐름들의 기사가 지금 일단 나와야 되고, 이럴 때 사실은 좀 IR해서 이후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명쾌하게 회사에 설명이 나오면 그래도 조금 이제 시장 불확실성에 도움이 될 건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일정상으로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 흐름들이 그 FDA 관련되는 불확실성이 좀 더 해소되게 되면 주가에도 반전의 어떤 모색을 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고,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들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